자, 2016 수능 완성 기말고사 내신 대비입니다.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범위 수능 완성. 자, 일단은 19번부터 시작되는 매개 변수의 여러가지 미분법부터 첫 부분 끝까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개 변수의 미분법 개념 정리는 여러분이 다 돼 있다고 보고 문제 풀이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매개 변수의 미분법인데 사실은 라이프니츠 형님의 주장에 따르면 dy dx를 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전부 각각이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을 갖다가 세타로 미분한 것을 나누어서 dy dx를 구해도 된다는 게 주장이죠. 이게 사실은 분수의 의미가 아니지만 연산의 어떤 원리는 분수처럼 막 써도 된다라는 걸 주장한 게 라이프니츠의 원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갔을 때 dy dx 요거는 y를 세타로 미분하라 이거니까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삼각함수 입장에서 거듭 제곱되어 있는 거 미분할 때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다 했다. x는 코사인 세타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보고, 자 y는 자 이렇게 보시면 안 헷갈린다 했습니다. 자, 요거부터 갑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3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속미분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자, 저 마찬가지죠. 3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에다가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한 거. 자,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건데 탄젠트 세타가 2일 때라는 말은 세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 자,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자 1, 2 이렇게 하면 여기는 루트 5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세타는 어찌됐건 루트 5분의 2인데 일단 이 세타가 1, 3면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양수입니다. 그지? 자, 이랬을 때 요 값을 가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렇게 코사인 하나 약분되고 이것도 사인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딱 펴고 나면 결국 이제 남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나와 있다.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서 정답은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게 되니까 코사인 사인 구할 필요가 없었네. 그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0번 음함수의 미분법이잖아요. 음함수의 미분법.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여기 지금 x, y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y가 x랑 관계가 없는 상수 이게 아니고요. 둘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x하고 y가 자, 예를 들어서 y의 제곱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y하고 x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니고 말이지. x, y가 영향을 주고받아서 x가 변하면 y가 변하고 y가 변하면 x가 변하는 이런 관계라고 하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x로 미분하는 길은 말이야 라이프니츠의 원리를 또 이용하는 거야. 일단 보이는 문자 y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라. 이게 요 뜻이야. 자, 이게 한 덩어리의 의미야. y제곱을 y로 미분하시오 이런 뜻이야. 나의 목표는 이거고. 자, 이거를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요거를 y제곱을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일단 먼저 y로 미분하고 그 옆에다가 요걸 달성해야 돼. 그치? 그 옆에다가 이걸 딱 곱해주면 마치 분수처럼 연산해서 요거가 날아가면서 요놈이 요놈으로 미분된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요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일단 2y잖아요 그 옆에다가 dy dx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써서 하기 귀찮으니까 스토리텔링 하라 했잖아. 자, 먼저 보이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옆에 이런 걸 어떻게 읽으라고 했더라? y로 미분했지만 x로 미분하고 싶었어요. 다시 y로 미분했지만 x로 미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 자, 요 앞에 거는 어떻게 스토리텔링? 보이는 문자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지?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지만 사실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거를 y로 미분했어. 일단 보이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옆에다가 y로 미분했지만 x로 미분하고 싶었어요. 됐지? 자, 가보자. x 세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a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거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토달지 말고 대입부터 한다. 자, 1,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1이다. 여기서 a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a가 2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럼 a가 2라는 걸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m, 요게 바로 dy dx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그냥 x로 미분하면 되고 3x이고 여기는 요놈은 곱하기 미분법 써야죠. 이 묶어내고요. 자,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y를 x로 미분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보이는 문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4y 그 옆에 y로 미분했지만 x로 미분하고 싶었어요. 요거는 미분하면 빵이죠 그냥. 자, 요 상태에서 xy 자리에다가 1,1을 대입했을 때의 dy dx 자리 대답하시오. 자, 1 넣으면 3 여기다 1 넣으면 요거는 1 넣으면 dy dx 마이너스 4 dy d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배의 요거하고 요거까지 계산하면 자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인데 넘어가면 그냥 2배의 dy dx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상수항을 지금 보니까 5 나와요. 따라서 dy dx는 2분의 5가 되고 그 2분의 5가 m의 값일 거지.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가 아까 2였고 거기다가 2분의 5를 더하시오. 2분의 9가 정답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21번으로 가봅니다. 4개의 변수의 미분법이 계속되는데 자, 이 곡선이 지금 이거는 xy에 대한 4개 변수로 되어 있고요. 얘는 그냥 xy 관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교점. 이 곡선 위에 이 점 P에서의 기울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dy dx 구하라는 건데 언제나 4개 변수의 미분법은 꼭 기억하세요. 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길이 여기는 이 상황에서 접점을 구하려고 하든 아니면 접선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든 언제나 t 그 해당되는 순간에 t가 구해져 있어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그 t를 안 줘요. 지금 이 문제처럼 그 t를 요 관계로부터 네가 직접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래. 요게 살짝의 난이도를 높이는 길이야, 그지? 단순 계산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교점이라는 게 힌트야. 말 그대로 이걸 x자리, 이걸 y자리에 여기다 대입하는 게 연립이잖아. 그 연립을 해가지고 먼저 t를 찾으라고 해요. t를 찾으면 이 접점도 나올 것이고 그 교점이 접점하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야. 자, y자리에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 넣고 5배의 x자리에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t를 대입하고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럼 분모에 5 곱하기 t 제곱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상상하자. 여기다가는 좌변으로는 5배의 t 플러스 3 남을 거고 자, 여기는 5 곱하기 요거 구하면 5가 남아 도니까 얘랑 곱해서 25t 여기는 5배에 요거 곱하면 5는 약분되고 4배에 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어있죠. 자, 정리해보면요 4t 제곱 이렇게 되고 25t에서 5t 넘어오면 플러스 20t가 되는 상수항은 4가 있는데 5, 3은 1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2t 이것도 2t 요거는 11, 1 하면 22, 2 나오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t가 2분의 2거나 아니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왔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y를 t로 미분하라. 분수 함수의 미분법 써야 되겠지. 자, t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 1,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밑에 거 요거 미분한 거 2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놈입니다. 요놈 마찬가지로 분모 요놈 전체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 1,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갈 것이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 밑에는 t제곱,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는 t제곱에서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t 대신에 2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마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2까지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날라가고요. 약분하면 마3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 계산 문제니까 차분하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치? 22번 갑니다.
음함수 미분법이죠. 요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이제 이 말이잖아. 요거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라는 것이 기울기가 지금 모두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되어 있어. 이때 선본 PQ의 길이는 그 점 두 개 구해보라 이런 이야기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접점이 일단 이 곡선에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기울기. 자, 이제 여기는 요 미분을 해보는 거죠. 2x. 그 다음에 이거는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거를 이제 y를 x로 미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먼저 보이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4y. 그 옆에 y로 미분했지만 x로 미분하고 싶었어요.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하면 빵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dy d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넣으면 2x 플러스 y.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x.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y 이퀄 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건 x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y 넣으면 x 이퀄 3y.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하자. 이 위에 어떤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은 공이 이것도 만족을 하고 이것도 만족을 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이 두 개란 거죠. 다시 이거 위에 두 점이라 했을 때 그 두 점은 전부 이걸 만족해요. 그리고 그 두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만족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요것과 요거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두 점. 그 점을 구하라는 소리였어 지금. 자, x 대신에 3y를 넣으면 되잖아요. x 대신에 3y. 여기다가 9y. x 대신에 3y 넣고 있습니다. 3y 제곱. 2y 제곱. 이퀄 14다. 이렇게 되고. 이거 y 제곱이 1 나오네. 그럼 y는 1이거나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자, y 대신에 1 넣으면 x는 3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마삼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있으라는 거예요. 3,1에서 마삼, y까지 거리. 루트. 이런 해서 그러니까 36 플러스 4. 루트 40, 2루트 10.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역함수의 미분법 한번 가봅니다. 역함수 미분법.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겠죠. 연속이면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될 거다 이 말이고. 자, f0은 1이다 다 있으면 당연히 역함수 정보를 바꿔치기 해보면요 0,1을 지난다. 그러면 역함수를 그냥 g라고 할게요. 이거를 g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f 역함수를 헷갈리니까 g라고 하면 지금 g'의 1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을 지나면 g에다가 1 넣으면 0 나온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요거는 1,0에서의 접선 기울기, 요거 두 개 곱하면 항상 1이 된다.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를. 지금 이게 증가인지 감소한지 모르지만 증가라고 할게요. 증가. 왜냐하면 보통 이거는 이제 증가 함수여야만 y 콜 x 위에서만 역함수랑 만나거든. 그러니까 증가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쭉 갔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쭉 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fx가 여기 역함수였다 치면 지금 여기가 0,1 지난대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칭점을 딱 가면 여기는 1,0이 될 거니까, 자, 요 곡선이 있다를 지금 쓴 거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접선하고 여기서의 접선. 사실은 이 두 개의 접선 기울기가 요 두 개거든. 근데 이거 곱해서 왜 1 되느냐 하면 요 접선과 요 접선도 y꼴 x에 대해서 대칭해요. 즉 그 접선들끼리도 서로 역함수가. 그러면 원래 직선이 역함수 관계하는 거가 y꼴 mx 플러스 n이 있다고 쳐봐. 자, 이거를 역함수 구하는 방법 xy 자리 바꾸는 거잖아. x는 my 플러스 n인데 요때 주의사항이 있다. 어떤 학생들 기본이 안 돼 있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이 y랑 이 y가 똑같은 y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큰일 납니다. 알겠지? 자, 요거가 만약에 f였으면 요거는 g인 거야. 서로 다른 y다. 알겠니?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해보면 y는
n분의 1x 마이너스 n분의 n이니까 자 보세요. fx하고 gx는 항상 이 기울기가 역수 관계라고. 역수. 이 직선에서 역함수 관계의 기울기가 역수야. 그래서 언제나 이놈 기울기와 이놈 기울기를 곱하면 1 되는 거야. 꼭 기억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G'1 구하라 했으니까 너는 이것만 찾으면 되고 여기 나와있네요. 마삼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기초 중에 기초.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해내서 23번에 3번에 찾아야 돼.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 문제라고 해서 항상 언제나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구성해서 바로 값 낼 수 있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더 제시하면 자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항상 항등시간을 만족하잖아. 역함수에다가 서로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니까 항등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 F 합성 G는 요거는 항등함수가 된다. 자 요번에는 요거 이용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면 이용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이 방법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그럼 이제 핵심은 요 항등식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또 새로운 항등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전부 사용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걸 이렇게 미분을 해야 요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G' 오른쪽으로 1 들고 항등함수는 항상 수칙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자 F'의 G1 G'1이면 결국 이걸 구하기 위해서 네가 찾아야 될 거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거를 찾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는 G1은 어디서 보는 거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F의 G1 했더니만 요 값이 1이다 이 말인데 이제 주어진 조건과 비교해봐. 여기 있는 요 조건과 비교를 딱 해봤더니만 1이 되잖아. 얘도 1이 되잖아. 그러면 0이라는 것이 G1의 정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G1이 0이다 이렇게 찾았고요. 근데 선생님 함수 값이 같다고 그 안에 있는 x 값이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없어. 왜? 1대1 대응은 무조건 y값 하나당 x값도 한 개잖아. 일반적인 함수면 당연히 함수값 같다고 안에 있는 x좌표가 같다 볼 수 없지. 근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치? 무조건 y값표 같으면 x좌표도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G1이 빵이면 이제 여기 빵 넣는 순간 F' 빵 여기 있네, 마삼. 그러니까 마 3분의 1이다. 자 어찌됐건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논리 이걸로 식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꼴은 이와 같이 가는데 항등식과 미분한 항등식 이 두 개를 전부 사용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지? 자 23번이었죠? 24번 한번 가봅니다. 24번은 여기 나와있는 함수 있잖아요. 지수함수 옆에 2차 함수 곱해진 거 이거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매우 유행하는 함수였고 지금도 계속 유행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능 준비생이라면 정말 중요해요. 저 함수. 자 문제에서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치? 자 F'X를 구해보면 요거 빨리 가는 거 요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연습시켰으니까 자, 요거는 바로 간다 이야기 안 하고 요거 그냥 그대로 쓰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래. 1차가 합성됐을 때만 쓸 수 있잖아, 1차. 자, 마이너스 1이랑 이거 쭉 곱하고 거기에다가 요거 미분한 것만 더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 요거 일단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한 번 더 미분 가자. F2'X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주고 곱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a의 x 마이너스 a에다가 요거 미분한 것만 더하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2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4 빼기 a의 x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끼리 더하면 되니까 2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여기는 이놈이 이놈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어느 범위에서 즉 이 말은 그냥 결국 조건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의 해가 이놈이다 이 소리잖아.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요거를 뭐 이놈하고 이놈 이런 관계 여기다가 투입을 시키면 여기다가 당연히 지수함수는 날아갈 거니까 양수라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잖아. 이거는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보면 이걸 이쪽으로 넘길까요? 보니까 2x의 제곱.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x를 묶어내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번 헷갈리니까. 자, 마사인인데 요거 넘어가면서 마이 될 거니까 마육이라고 쓰면 되고, 플러스 a가 있는데 플러스 a가 있는데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될 거니까 2a가 될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가 넘어가면요 마3 되잖아. 2 빼기 3a 이렇게 될 거고, 요 놈 입장에서 요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거를 풀었더니만 해가 마이너스 1, 2가 나왔다. 이 소리는 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결국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요 2차 식을 0이라고 둔 방정식의 두 실근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 값을 물었으니까 뭐 근각계수의 값 뺐으면 되겠네. 저거 두 개 더하면 두 분의 합이 1인데 요것이 마이너스 2분의 요거니까요 뭐 마이너스 6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이렇게 요거니까. 자, 요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는 것이 요거 넘어가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a는 요거 넘어가면 마사가 되고요, a는 그러면 플러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생기초 문제였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 수능 완성의 구성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문제가 살짝 어려워집니다. 맨 마지막 문제가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가장 뭐 난이도 있는 문제고, 사실은 수능으로 보면 4점짜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책 구성이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그 단원마다 간단하게 거기 요약 정리가 제일 앞에 다 붙어 있잖아. 그냥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 그 요약 정리 보면서 개념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세요. 그런 측면에서 책 구성이 아주 그 부분은 마음에 아주 싹 듭니다. 개념 정리를 딱 읽고 난 다음에 복습하고 난 다음에 문제 푸세요. 자, 실수 전체 입학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보다 크다. 여기 f'이 0 되는 게 없죠. 여기 중요합니다.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틀린 말이에요. fx가 미분 가능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데가 있으면 그 대칭점에 대해서는 역함수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빵이라는 놈은 xy 자리 바꾸면 무한대가 되거든요. 얘가 요거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 되는 식이 없대요. 그러면 역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안에가 뭔가 합성이 되어 있는 복잡한 고라지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아까 했던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하고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언제나 항등함수가 된다. 도식을 갖다가 이용하면 편하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요랬을 때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g는 실수 전체 입학에서 미분가능하고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금 구하라는 게 지금 이런 것들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g에다가 f의 마3x 플러스 2를 합성시키면 요 놈은 언제나 항등함수가 된다. 자, 요런 거였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요식하고 요식을 미분한 두 개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요걸 미분해 놓고 요걸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요 주어진 조건 가지고 추적을 해보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는 요거 가지고 추적을 해보자. 자, 그럼 요걸 미분해보면 합성함수의 대비법이잖아요. 자, 요거 옆에다가 속미분을 곱하는데 속미분이 다시 또 합성함수잖아. 속의 거 미분 요거를 곱해주면서, 자, 요거는 미분하면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럼 요 타이밍에서 먼저 항상 이 주어진 조건보다 구하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 G에 마이너스 1 요거는요, 요 위에 거에다가 요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요게 통째로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고 싶어. 보면 요게 통째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잖아. 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x 대신에 1 넣어야 되네.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이 전체는 마이너스 1로 바뀌고 x 대신에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1 대입해서 이렇게 찾아야 돼. 뭐는 1이다 그지? 9 곱하기 여기는 1이다 라는 걸 발견했고, 자 이제 요걸 구해야 되면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 괄호 안에가 통째로 마이너스 1로 변하게 하려면 아까 x 대신에 1 넣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g 프라임에 1 넣으면 요거 통째로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자 f 프라임에 여기다 1 넣으면 마 1이 되고, 요거 마3 요거는 그냥 나눠서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이걸 구하려면 너는 f 프라임의 마 1을 구해야 된다. f 프라임의 마 1은 식이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식하고 요 한 개의 식이 더 있잖아, 그지? 요 식하고 연립하게 되면 g 프라임의 마 1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네, 그냥. 그죠?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g-1은 이미 구해한 거잖아. 이거는 아까 우리가 요거는 1이라고 이미 구해놨을 때 다시 정리해보면 f'의 마 1에다가 27배에 g'의 마 1 이렇게 뜨면 요거 이제 빵이다 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이 f' 마 1 대신에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27배에 g' 마 1 넣으면 됩니다. 요 자리, 그지? 그럼 요거를 요 자리 탁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27배의 g' 마 1 전체 완전 제곱이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g'의 마 1은 27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27로 나누면 81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고 g'의 마 1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잖아요?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G'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의 관건인데 이제 요게 자 여기를 쳐다보시면 여기를 문제에서 지금 f'x는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요. f'x는 항상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항상 그러면 양수야. 근데 얘랑 얘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고 있잖아. 뭐라고? 얘가 양수인데 얘랑 얘 곱해서 음수가 나오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음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답을 써보면 9배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앞에 넣으면 1이었고 뒤에 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9였고 빼기 이렇게 곱하면 1 해서 답은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요식을 갖다가 촥 추적을 하면서, 그지? 추적을 딱 하면서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착각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아니 f가 증가함수인데 어떻게 역함수가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죠? f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가 아닌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f의 역함수가 g라고 안 했잖아. g가 f의 역함수가 아니야. 잘 봐. 이 합성, 복잡한 이 합성된 놈의 역함수가 g라고. 정신 차려야 돼. f의 역함수가 g였으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하니까, 그지? 원래 함수 접선기를 양수였으면 역함수도 양수가 맞는데 지금 f의 역함수가 g가 아니고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g라고. 정신 차려야 돼.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그런 뭡니까? 생각의 오류가 안 생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의 미분법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 좀 짧았는데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다음부터가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되는 도함수의 활용. 자, 잘라서 도함수의 활용부터는 새로운 강의로 한 강의에 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